요. 예.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더위에 건강 잘 지키고 계신가요? 다리 건강이요? 더위 때문에 다른 뭐 여러 가지 건강 괜찮으신가요? 예. 네. 어머니 연세는 어떻게 되셨어요? 올해? 80이요. 80세시고. 예. 네, 무릎이 안 좋아서 전화 주신 거죠? 예. 네, 이경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세요. 예. 어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디가 무릎이 어떻게 불편하신지 말씀 한번 주세요. 저는요, 예. 저기 MRI까지 찍었거든요. 그런데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한번 보시고 진짜 수술을 해야 되나 싶어서요. 아니면 딴 방법은 없나 싶어서요. 제가 지금 MRI를 전화 통화라서 볼 수는 없고요. 예, 어머님 예. 무릎이 아프신지는 불편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한 3년 됐어요. 3년. 그러면은 병원에 병원을 가서 엑스레이 같은 거를 찍어보시고 정형외과 선생님을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예. 정형외과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던가요? 그 정형외과 선생님은 그냥 말씀 없으시고 무릎에다가 주사나 놔주시고 그래요. 뭐 관절염이 단계 뭐 1, 2, 3, 4단계에 대한 예. 말씀이라든가 그런 거 들어보신 예. 적 없으세요? 있어요. 4단계라고. 4단계요. 예. 연골이 예. 다 달았대요. 다리도 어머니 혹시 어머니가 스스로 보시기에 지금 다리가 많이 휘셨을까요? 약간 그런 거 같으네요. 약간 예. 보통 4단계라고 얘기하시면은 위에 뼈인 대퇴골하고 아래 뼈인 경골, 위아래 뼈가 완전히 이제 뼈끼리 다 있고 마모가 이제 심하게 된 상태를 4단계라고 보통 말씀을 하시고요. 예. 방송 이제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긴 하지만 말기 관절염이라고 해서 바로 그냥 수술합시다라고 그렇게 의사들이 대부분은 말씀하시지 않고 뭐 다리 강화 운동도 해보시고 지팡이도 짚어보시고 그다음에 약물도 한번 써보시고 주사도 한번 맞아볼게요라고 했는데도 이제 불편하시다라고 하시면은 사기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공관절 치환술과 같은 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실 수가 있고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는 이제 다는 또 확실하게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 MRI도 이제 뭐 다른 의사 선생님한테 찍은 게 있으면 가져가시고 또 엑스레이도 다시 한번 평가도 하시고 정기적으로 이제 통증이 조절이 되신다면은 추시를 하면서 이제 조금 보실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고 약을 썼는데도 왜 이렇게 아프냐, 지하철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막 눈물이 나시고 뭐 이러시다고 하시면은 때때로는 인공관절 같은 이제 큰 수술이 이제 필요하시기도 합니다, 어머니. 네, 일단 우리 어머니 수술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정말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수술을 받으시면 더 좋아지실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문 병원을 찾으셔서 좀 여러 의사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우리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만 70이요. 70세. 네, 어디가 불편하신지 이경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세요. 네.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무릎이 어떻게 불편하실까요? 예, 제가 10월 달 되면은 무릎 인공관절 양쪽 수술한 지 3년이 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2년 8개월 정도 지금 됐는데요. 1년 반 동안은 너무너무 수술을 잘했다 생각할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소파에 앉았다 일어났는데 걷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주방에 가려고 하는데. 그 1년 반 지나서부터는 왼쪽이 무릎이 제가 여기 다리가 휘기도 했는데 수술하고 고다지고 다 좋았는데 1년 반 지나서 이렇게 갑자기 일어나는데 시큰거려서 좀 못 걸었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지금 좀 불편해요. 왼쪽 다리, 왼쪽 무릎이. 인공관절 시행하신 병원을 정기적으로 방문을 아마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3개월, 6개월 뭐 이렇게 방문을 꾸준히 했어요. 지금은 한 년째쯤 되셨으면 뭐 1년에 한 번씩은 보시고 계실 것 같은데 최근에 아프신 다음에 가셨을 때는 병원에서 뭐라고 얘기를 따로 안 주시던가요? 거기서 병원에서 본 스캔도 하고요. 염증 검사도 한 달에 한 번씩 한 3번을 했는데 염증 수치도 정상이라고 그러고 뭐 본 스캔 했는데도 이상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저기 다니는 게 겁이 날 정도로 소파에 앉았다가 무릎을 올리려고 그러면은 올릴 수가 없으니까 갑자기 고무풍선 이렇게 불면은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렇듯이 왼쪽 무릎이 오른쪽은 괜찮은데 왼쪽 무릎이 부풀어 올라요. 그러니까 뻣뻣해지니까는 소파에서
발을 아니 바닥에서 소파에 발을 올리려고 하면은 뻣뻣하니까 올릴 수가 없어요. 아프고. 가끔가다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갑자기 뻐근해지면서. 인공관절 하시고 별 말씀이 만약에 이제 진료를 시행하신 선생님이 없으시다고 하시면은 이제 인공관절 삽입물의 상태라든가 감염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원인으로 아프신 거는 했어요. 아니신 것 같고요. 그러세요. 때때로는 이제 그 뼈의 안정성을 잡아주는 인대라든가 이제 그런 구조물들이 이제 손상이 되었을 때도 불편함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경병성 통증이라고 해서 이제 아프신 게 통증이 지속되고 그게 컨트롤이 제때 안 되시는 경우에는 통증을 또 이제 약을 쓰고 물리치료를 받아도 계속 아파요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으셔서 염증 검사들 말고도 다른 이제 또 선생님들의 진료도 한번 받아보시면서 또 평가를 다각도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실까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는 인공관절 수술 후 1년 반 뒤에 통증이 재발하신 경우인데 일단 수술에 대한 문제점은 아닌 것 같고 다른 부분의 문제점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다니시는 병원 말고 혹시 다른 전문의의 의견을 구해보시는 것도 어떨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전화 연결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오늘 무릎 안 좋으신 분들과 통화를 많이 나눠봤는데 가슴이 아프고요. 네. 애초에 좀 무릎 건강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쭙고 싶어요. 진료를 보다가 이제 느낀 거는 무릎이 아픈 다음에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아프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습관이 이제 오랜 기간 30년, 40년 이렇게 누적이 된 게 더 현명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무릎을 건강하게 오래 쓰기 위한 방법으로는 과도하게 쪼그리고 앉는다거나 양반다리 같은 이 좌식 생활을 많이 피하시는 게 좋다. 두 번째, 체중이 많이 나가게 되면은 무릎으로 가는 하중이 이제 압력이 커지면서 관절 손상이 이제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체중 관리를 젊어서부터 꾸준하게 이제 이제 적정 체중을 유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리고 과도한 무릎의 피버팅, 딱딱 움직인다거나 과도하게 굴곡을 하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무릎의 연골들이 손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운동을 하시기 전에 충분한 스트레칭을 하시고 과도한 웨이트는 안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틈틈이 누워서 하시는 수영이라든가 누워서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과 같은 근력 강화를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꾸준하게 해주시면은 건강한 무릎 관절을 평생 이제 잘 쓰시는데 도움이 크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이경훈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